자, 이번에는 이제 반복문 안에 그 조건문 내지는 또 다른 반복문이 있는 유형인데요. 반복문 안에 조건문이 있는 패턴부터 볼게요. 보통 이전에 보통 수업할 때는 다른 기수에서는 보통 여기서 이제 하루를 수업을 끊었거든요. 왜냐면 포문 안에 포문이 들어가는 케이스는 좀 많이 헷갈려서 여기는 좀 텀을 두고 심호흡을 좀 하고 봐야 돼요. 근데 오늘은 수업 시간이 조금 애매하게 남을 것 같아서 포문 안에 포문이 있는 케이스 어떤 건지 좀 기본 예제까지는 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반복문 안에 조건문이 있는 케이스는요. 반복문은 여러 번 이제 반복 수행하잖아요. 거기서 매 반복 수행 시마다 조건을 매번 판별하는 거예요. 그냥 논리적으로 순서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주로 어떤 케이스냐면은 반복문을 수행한다라고 하면 초기식에서 만드는 변수가 있거든요. 보통 그 변수 이름을 i라고 많이 잡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인덱스라고 부르는 거 보통은 색인이라는 뜻이죠. 근데 프로그램에서는요 일련 번호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특정 범위 안에서 순차적으로 증가하니까 인덱스의 i를 줄여서 반복문 초기식은 거의 다 i라고 정해요. 반복문 안에 조건문이 있으면 이 i 값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i 값이 끊임없이 변하니까 이 i 값이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를 검사하느라고 얘를 물고 늘어집니다. 거의 다. 합계를 내는데 짝수들과 홀수들을 각각 A와 B로 나눠서 합계를 내보려고 해요. i는 1부터 10까지 1씩 증가합니다. 10 포함이죠? i는 1부터 10까지 1씩 증가해요. 자, 그럼 이제 i가 1일 때 포문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 포문을 또 만나는 거죠. 자, 1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0이다. 안 맞죠? 그럼 else로 가서 i 값을 b에다 더하는 거예요. 출력되는 거 일단 1이죠. 자, 이 품은 빠져나오고 포문도 이제 한 번 했으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i가 1 증가해서 2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 품은 또 만나요. 2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0이다. 맞죠? 그러면 2는 짝수라고 출력하고 a에다 2를 더합니다. if가 실행됐으니까 else는 건너뛰겠죠. 다시 돌아가서 i가 3이 되면요. if는 건너뛰고 else절을 실행합니다. i가 1 증가해서 4가 됐어요. 그러면 i를 2로 나눈 나머지 0이다. 이번에 맞죠? 그러니까 4는 if 블록에서 수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을 돌면서 매번 조건을 판정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조건이 매번 똑같으면은 굳이 반복하면서 여러 번 검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포문 안에서 계속해서 변하는 거는 i 값이기 때문에 대체로 이 i 값을 물고 늘어집니다. 브레이크 포인트 찍어서 디버깅 해보면요. 파일 이름에 한글이 있어서 또 이것도 안 되네요. 자, 지금 여기서 멈췄고요. F10. 자, i가 1로 초기화가 됐어요. 여기 보시면은 i가 1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초기식 수행했으니까 이제 조건식 판정하러 들어갔어요.
자, 1이 10보다 작거나 같다는 맞으니까 또 F10 눌러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if문 조건을 판정을 할 건데 1이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는 안 맞죠. 그러니까 else절로 가겠죠. 자, 출력하고 b에다가 i만큼 증가를 시켜요. 그리고 i가 1 증가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a랑 b가 안 보이거든요. 네. 여기 접혀져 있는 거 확인해 보시면 여기 이제 보일 거예요. 자, i가 1 증가해서 2가 됐어요. 그 다음에 조건식 판정하고 if문 만났습니다. 지금은 i가 2니까 if 조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와서 이번엔 a가 i만큼 증가합니다. 이렇게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어떤 흐름으로 넘어가는지를 확인이 되죠. 자, 이렇게 보시다가 이제 좀 알 것 같다 싶으시면은 요거 눌러버리시면 끝나요. 요거 누르시면 강제로 종료가 돼요. 출력은 아래쪽에 디버그 콘솔이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그동안 출력된 내용이 남아 있을 겁니다. 이거는 코드 러너를 통해서 실행하는 거랑은 좀 다른 거예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자체의 기능이에요. 코드 러너는 그냥 단축키를 이렇게 일괄 실행시키는 거는 코드를 내가 원하는 부분만 드래그해서 실행할 수 있다. 그 점 때문에 쓰고 있는 거고요. 코드의 흐름을 확인할 때는 디버그 모드 쓰시면 돼요. 자, 포문 안에 if가 들어있는 케이스 몇 가지 더 볼게요. 어떤 수 i가 x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0이고 y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0일 때 이 수를 x와 y의 공배수라고 합니다. 자, 그럼 1부터 100까지 범위 안에서 3과 5의 공배수를 모두 출력하고 공배수의 총합인 썸을 구해서 출력하세요가 요구사항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구현해야 되는 거는 1부터 100까지의 범위, 요 범위를 i로 표현을 했을 때 이 i를 3으로 나눠도 나머지가 0이고 and 5로 나눠도 나머지가 0인 조건을 판별을 해서 그 조건이 충족되면은 썸에다가 걔를 더하는 거예요. 그 i 값을. 일단 다 출력하기도 하고요. 자, 총합을 저장할 변수 반복문 시작 전에 0으로 준비하세요 라고 말씀드렸고요. i가 1부터 100까지 1씩 증가합니다. 자, x가 3, y가 5니까 i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고 그리고 i를 y로 나눴을 때도 나머지가 0인 경우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은 이 조건이 충족될 때에 i 값이 출력이 되고 썸에도 이 3과 5의 공배수만 더해지겠죠. 그래서 실행하면은 또 파일이요. 네, 이렇게 실행 결과 나오죠. 제가 메가스터디 신촌점에서 수업할 때 그쪽은 동네 특성상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거나 이제 대학에 갓 입학한 친구들이 많이 와요. 이제 그 친구들은 이거를 풀 때 이렇게 고지고대로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요. 아직 수능 본 지가 좀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풀더라고요. 그 알고리즘의 초반에는요, 어떤 이렇게 반복문이나 조건식 같은 거를 걸었을 때 이거를 이제 식을 단순화해서 코드 처리 효율을 높이게끔 하는 게 중점을 둡니다. 그때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대부분 곱셈 공식이에요.
이렇게 풀더라고요. 그 친구들은요. 똑같습니다. 공배수는 x와 y의 공배수는 x와 y의 배수로 나눈 것과 같아요. 이렇게 푸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자, 반복문 안에 if문이 들어있는 마지막 케이스는요. 마지막 회차를 생략하는 경우예요. 이게 딱히 언제 쓰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데 알고 있으면 은근히 쓸 때가 좀 많아요. 자,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조건식에 있는 이 변수를 최대값이라고 정할게요. 자, 조건식이 변수가 최대값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을 경우에, 자, 그럼 여기서는 반복이 i부터 1부터 9까지잖아요. 그럼 마지막 회차를 생략하려면 i가 1, 2, 3, 4, 5, 6, 7, 8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얘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 최대값을. 10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9가 포함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9를 생략하려면 10 빼기 1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마이너스 1을 좌항으로 넘기면 연산식은 보통 왼쪽에 있는 게 유리해요. 그래서 i 플러스 1. 원래는 i가 10 빼기 1보다 작을 동안 반복해라 라고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을 좌항으로 옮기면 i 플러스 1이 10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는요. 정리하면 변수 플러스 1이 요 최대값보다 작다. 이렇게 풀이하시면 되고요. 작거나 같다라고 돼 있으면은 1, 2, 3, 4, 5, 6, 7, 8, 9까지 반복하는 동안 마지막 회차를 생략할 거면 9보다 작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요거 그대로 갖다가 작다라고 표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반복문의 마지막 회차를 생략할 수 있어요. 파일 컴퓨터를 좀 다시 깔던지 해야겠네요. 이렇게 하시면 주어진 범위 안에서 마지막 회차를 한 번씩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응용하는 케이스인데요. 이 글자들을 한 줄로 출력을 할 거예요. 사이사이에 콤마를 넣어서. 1부터 10까지 10 전까지 출력하는데 이거를 한 줄로 묶어서 출력하기 위해서 문자열을 하나 만들고요. 여기다가 i를 연결해요.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콤마를 찍어줘요. 그럼 빈 문자열에다가 숫자를 더하면 문자열 1이 되죠. 여기에 또 뒤에 콤마를 연결했어요. 이거를 계속 반복 돌면서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숫자를 한 줄로 결합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때 무조건 뒤에 콤마를 찍어주면은 뒤에까지 이렇게 붙는다는 거죠. i 붙이고 콤마, i 붙이고 콤마, i 붙이고 콤마 이렇게 가니까요. 이거를 이제 마지막에 콤마를 좀 제외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요 쉼표를 붙이는 처리가 마지막 회차에서는 생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봤었던 공식 적용해서 결합을 시키면은 이 콤마가 마지막에는 제외하고 연결이 되겠죠. 아이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콤마가 빠져 있습니다. 근데 뭐 아까 시작할 때는 그냥 중첩 포문까지 제가 좀 살펴볼게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시간이 지금 마무리해도 될 것 같은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딱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이거 나머지 시간 동안 예제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리 정리하실 때는 40분까지는 그래도 자리 좀 지켜주십시오. 포문하고 포문을 중첩하는 것부터는 좀 어려워요. 좀 머리가 좀 지끈지끈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을 주중에 한 번 정도 더 검토를 하시면은 이제 다음 주부터 그래도
실제로 코딩이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걸 아마 다음 주부터 조금 이제 겪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